네, 안녕하세요. 임세환입니다. 책의 서문을 기억합니다. 오늘의 책은 피니쉬입니다. 오늘의 책은 피니쉬입니다. 끝내지 못한 것들의 무덤 속에서 2013년 내가 맞서 싸운 건 엉뚱한 유령이었다. 그의 나는 시작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책을 냈다. 소파에서 당장 일어나라고 독자들 다그쳤고, 사업을 시작하라고, 다이어트에 돌입하라고, 책을 쓰기 시작하라고, 그동안 꿈꿔온 수만 가지의 목표를 초출하고 외쳐댔다. 많은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시작하지 못하게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두려움의 유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을 출발선 앞으로 데려가기만 하면 그 다음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갈 거라고 믿었다. 두려움은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유령이며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그 유령을 퇴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돌아보면 그때의 내 생각은 절반만 옳았다. 시작은 중요하다.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처음 내디딘 몇 걸음은 확실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시작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 시작하는 것쯤은 유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며 심지어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고? 바로 끝까지 해내는 것이다. 해마다 토크 콘서트에서 만난 독자들은 한쪽 구석으로 나를 데려가 이렇게 묻곤 한다. 시작하는 일은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껏 100만 개도 넘게 시작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끝낸 적은 없죠.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요? 내게 정답이 있었던 건 아니다. 아니, 오히려 내 인생에도 그 질문에 해답이 필요했다. 지금까지 내가 끝까지 해낸 일을 살펴보면 하프 마라톤을 완주했고 6권의 책을 썼고 오늘 옷을 꽤 잘 입었다. 하지만 이것은 내 반쪽짜리 인생에서 드물게 얻은 성취에 불과하다. 책장에 꽂힌 책 중에 낡은 책은 10%밖에 되지 않고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6일간의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끝내는 데는 3년이 걸렸다. 23살에 가라데 파란 띠를 땄는데 검은 띠를 따겠다던 야심찬 내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대략 76개의 띠가 더 필요하다. 내 사무실에는 반쯤 쓰다만 몰스킨 노트가 32권이나 있고 애매하게 조금씩 남아서 욕실에 나뒹구는 챕스틱은 19개나 된다. 내가 입술 수분 보충 항목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썼는지 재무관리사가 본다면 아마 놀라서 까무라칠지도 모르겠다. 창고는 또 어떤가? 그곳은 끝내지 못한 것들의 무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겨우 5번 사용한 망원경, 3번 쓰고 처박아둔 낚싯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스노보드와 스키 시즌권, 심지어 3년 전에 구입해 겨우 35km 탄 모터 자전거도 한 구석에 그냥 방치되어 있다. 나는 부재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끝의 부재 속에. 그래도 끝내지 못한 길 위에 나 혼자만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작은 위안을 준다. 한 연구에 따르면 새해 계획의 92%는 실패로 돌아간다. 매년 1월이 되면 희망이 들뜬 사람들은 새해 계획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며 한 해를 시작하는데 어쩐지 새해에는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힘차게 새해를 시작한 100명 중 겨우 8명만이 계획을 끝까지 실천한다. 통계적으로 새해 계획을 끝까지 꾸준히 실천할 확률은 줄리아드 학교에 입학해 발레리나가 될 확률과 같다. 참고로 줄리아드 무용과의 입학률은 약 8%로 아주 극소수만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학하는 셈이다. 나는 그동안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것이 단지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조언깨나 한다는 사람들도 입을 모아 자신있게 말하지 않는가? 치고 나가야 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해요. 잠은 죽어서나 자란 말입니다. 내가 게으르다는 사실은 일찌감치 알고 있었는데 그릿의 저자 앤젤라 저크워스의 탁월한 그릿 테스트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아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었다. 그릿이란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열정 있는 끈기를 의미하는데 내 점수는 너무 낮아서 결과를 그래프로 만들지도 못할 수준이었다. 사실 나는 내가 테스트를 끝마친 것만 해도 놀라운데 끝낸 것을 축하하는 보너스 점수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실험 결과에 한껏 자극을 받은 나는 끈기가 넘치는 사람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기상 시간을 앞당겨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느 것도 효과는 없었다. 얻은 게 있다면 그 많은 카페인이 내게 선물한 귀여운 눈떨림 정도랄까? 위인전에나 나올 법한 위인들의 삶을 닮으려 쉬지 않고 아둥바둥 스스로를 몰아치며 일을 하던 나는 뭔가 다른 차원의 유의미한 도전, 그러니까 억지로 해내는 애쓰는 노력이 아닌 도전 과정 그 자체에 집중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싶었다. 나는 결국 30일 과정의 도전 코스를 고안하기에 이르렀고 이 코스를 온라인에 개설했다. 30일간 각자 도전할 목표를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 도전의 30일 프로젝트는 수천 명의 참가자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2016년 봄 멤피스 대학교의 연구원 마이크 피슬리가 내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그는 내가 진행하는 도전의 30일 프로젝트의 참가자들을 연구해 어떤 방식이 효과가 있었는지 또 효과가 없었던 방식은 무엇인지 분석해서 해당 연구의 결과에 대해 논문을 쓰고 싶다고 했다. 그 후로 몇 달 동안 850명이 넘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마이크는 실제 데이터를 근거로 탄탄한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일은 내게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 제안을 받기 전까지 나는 2003년부터 시작된 팩트체크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모두 인터넷에 쏟아내기라는 훌륭한 규칙하에 일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구가 시작된 이후 마이크가 발견해낸 사실은 목표 달성에 대한 나의 관점과 이 책의 방향,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내 인생에 대한 접근 방식까지도 바꾸어 놓았다. 마이크는 해당 코스를 끝마친 사람들의 목표 달성률이 과거에 그들이 해왔던 방식으로 목표를 세웠을 때보다 27% 더 높아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고무적인 결과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실 그다지 놀라지 않았는데 그 누구든 무언가를 30일 이상 꾸준히 해내고 나면 거의 대부분 그 일에 숙달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내가 크게 놀랐던 부분은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몇몇 사실이었다. 도전 코스 참가자들의 성취를 극적으로 끌어올린 계기는 다름 아닌 참가자들의 심적 부담을 줄이는 활동이 있었다. 도전을 중도에 포기하게 만드는 파괴적인 완벽주의를 떨쳐버리게 하는 그런 행동 말이다. 바지 사이즈 줄이기든 블로그에 더 많은 콘텐츠를 올리기든 연봉 인상이든 목표가 무엇이든 결과는 같았다. 완벽주의에서 멀어질수록 참가자들의 능률은 올랐다. 결국 더 많이 노력한다는 것은 정답이 아니었다. 더 많이 애를 쓰는 것도 해결책이 아니다. 연구 결과로 확인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끝까지 해낼 수 있다. 만성 시작 환자도 꾸준한 성취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세상의 편견 혹은 고지식함으로 인해 지름길이라는 단어가 뒤집어 쓴 억울한 누명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 마음속에 자리한 지름길에 대한 정의를 바꿔보자. 지름길은 게으름을 피우거나 힘든 일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라 도전을 끝까지 해내기 위해 이용하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다. 어떤가? 일에 집중하려고 노트북에 와이파이를 꺼놓는 것은 지름길이다. 다이어트 중에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을 채워놓지 않는 건 역시 지름길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하는 당신에게 그 지름길에 대해 알려주고 싶다. 자, 이제 우리는 트랙 앞에 섰다. 우리를 가로막아선 허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함께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 보지 않겠는가? 그럼 끝을 향해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자.